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요즘 환절기다 보니까요. 좀 목감기가 조금 왔습니다. 뭐 심하게 온 것은 아니긴 한데요. 목이 칼칼한 것이 환절기 오긴 왔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주식시장도 이런 환절기 분위기처럼 10월 들어서 크게 하락하였지요. 자, 약세장 뭐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좀 시장의 부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번 10월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자, 대부분의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 그리고 코스닥 지수, 그 외 여타 주요 지수들이 고점 대비 20% 하락하는 그러한 제법 큰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1월 말 대비해서 거의 한 20% 가까이,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지난 봄 이후 20% 수준의 하락, 그 이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큰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내적인 갈등도 있습니다만, 자, 외적으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자, 마치 죄를 추궁당하듯이 좀 가슴에 상처를 받는 그러한 말들도 많이 아마 요즘 겪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 말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게 되면요, 마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주식 투자 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자, 여러분들의 투자가 강한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은 무소의 뿔처럼 또박또박 투자를 이어가시라,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일단 올해 주식시장 하락 수준을 저는 일단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2011년 여름 수준의 급락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주가지수 자체가 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20%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2011년 여름이 그러했습니다. 자, 2011년 여름 당시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그 직전에 2009년 초부터 해서 2011년 여름까지 차워정 랠리가 화려하게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워정 랠리가 2011년 봄에 꺾일 뻔했어요. 그런데 2011년 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차화정, 한국의 자동차, 화학, 정유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8월까지 그 랠리가 지속되게 됩니다. 좀 버블 수준의 깊이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2011년 8월에 유럽 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미국이 2차 양적 완화를 중단을 딱 하는 순간부터 해서 유럽 위기 가능성이 계속 높아졌고, 그게 8월에 터졌던 것이죠. 자, 그때 당시 주가지수 20% 이상 하락을 했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우리나라 증시와 비슷하다, 2018년 현재 증시 상황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런 제법 큰 폭의 하락, 자, 보통 이제 시장의 하락을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냥 한 10% 내외 그냥 견딜 수 있는 하락. 그런데 20% 이상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는 투자 심리가 견디기 어려워지게 되고요. 가장 심할 때는 50% 이상 하락하는, 뭐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2000년 IT 버블 붕괴 같은 그러한 폭락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번 2018년 현재까지 그리고 2011년 8월이 두 번째인 20% 수준의 하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10% 정도의 주가지수 하락에서는요, 사람들이 뭐 별말 안 합니다. 하지만 20% 넘어가는 하락장을 뉴스에서 보게 되고, 뉴스 메인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하고. 자, 주식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뉴스를 보고 아이고, 주식 투자하지 말아야 되겠네, 또는 뭐 이번 하락장이 왔는데 왜 너는 그 하락장을 못 피했느냐, 이런 어떤 비아냥거린 말, 비수 섞인 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지금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미리 매도해서 현금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 아마 주변 분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2011년 8월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경험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 미리 매도하고 현금화 했어야지 라는 어떤 지인들의 비아냥 또는 훈수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그때 당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으셨고 그것 때문에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후견지명이라는 하나의 후견지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 예, 바이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그 본능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선견지명을 가지고 예상하고 그게 이제 정말 정답으로 가고 이런 이제 훌륭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 그 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후견지명을 가지신 분들은 정말 많아요. 주식시장 다 오른 후에 역시 내가 상승한다고 그래서 올랐어. 주식시장 다 하락한 다음에 내가 하락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락했어. 이런 후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분들이 예, 그런 말 훈수식으로 던지면서 예, 은근히 사람을 괴롭히게 되죠. 어이구 친구, 그때 내가 그때 자네가 부정적으로 미리 매도하고 현금화 했어야지라고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내가 팔았어. 그런데 그 후에 증시가 올랐어요.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그 후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야, 이 사람아, 그게 내가 팔란 얘기인가? 미리 팔란 얘기지 하면서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반대로 팔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후견지명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느냐. 팔라 하지 않았어. 주식 투자는 주식 투자하지 않는 나도 알겠다. 예, 후견지명을 가진 사람들은 꼭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면서 예, 사람의 마음을 많이 괴롭게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심리 현상 하나 용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후견지명 효과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견지명에 반대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요. 학술적으로는 사후 과잉 확신 편향 또는 예, 그럴 줄 알았어 효과. 예, 정말로 그런 학술적인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효과.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런 사후 확신 편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원칙대로 이제 투자를 해 가다 보면요. 이게 이제 뭐랄까 시장의 상승 하락을 벗어나는 큰 예,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지난 10년간의 시장에 있었던 급락 장세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에 4번의 케이스가 크게 있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8월 유럽 쇼크, 2013년 6월 버냉키 쇼크, 2015년 중국 증시 버블 붕괴, 이렇게 4번이 있었죠. 자, 그 외에도 뭐 그 전으로 가면은 2006년에 스몰캡 일시적인 조정, 2004년 차이나 쇼크, 2001년 9.11 테러, 뭐 2003년 뭐 이라크전, 2000년 IT 버블 붕괴 등 뭐 그런 역사는 계속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급락이 있었던 후에 특징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투자 원칙이 언젠가는 빚을 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런 큰 폭의 급락장, 마치 이제 번개가 퍽퍽 치는 예, 그런 폭우가 내리는 날 같은 이 폭락장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이 체질을 변화하게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요. 자, 그 체질이 바뀐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도주가 바뀐다. 예, 이게 가장 큽니다. 2011년 8월 예를 글 처음부터 이야기를 드렸는데 2011년 8월에 보게 되면은 차원적 랠리가 화려하게 달궈졌었죠. 하지만
8월에 유럽 위기가 지나간 후에는 차원적 랠리는 완전히 끝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중국 관련주 해가지고 조선해운 철강 이 종목들이 정말 화려한 랠리를 벌였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보내면서 그 주도주로서의 대장주로서의 타이틀을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자, 시장이 급락을 한번 겪게 되면 시장 체질은 바뀌게 되고 새로운 대장주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조정 과정에서 신용융자 등의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급감합니다. 이게 칼럼에서는 이제 이렇게 순화된 표현으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만 제가 오프 세미나나 강연회장에서는 요 얘기를요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고름을 짜낸다. 예. 시장이 조정을 보이게 되면요 악성 매물은 거의 대부분 레버리지 투자 자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물량들이 일시에 터져 나옵니다. 마치 이제 우리 상처에 고름이 고여 있다가 쫙 짜내면 쭉 고름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고름이 빠지고 난 다음엔요 시장에 악성 매물이 급감하게 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신용융자란 레버리지 투자 자금에 의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시장을 달궈주는 어떤 여지가 충분히 많이 생겼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특징일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제법 큰 폭의 조정이 있고 난 후에는 담이 큰 투자자만 남게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겁이 난 어떤 영화 타짜였죠? 타짜의 대사 한 장면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겁나면 포기하시든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진짜 영화 대사는 더 센 단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답글로 이렇게 남겨주셨던 분들도 계신데요. 어쨌거나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은 담이 작으신 분들은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내적 외적 갈등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요즘 심지어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퀀트나 알고리즘 트레이딩, 인공지능 투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인간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투자자가 담이 작을 경우에는 다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은 시장에 남는 거는 담이 큰 투자자 혹은 시장 약세가 길어지더라도 투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생존력이 강한 장기 투자자 자금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담이 큰 투자자만 남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투매한다든가 그러지 않고 좀 어느 정도 견뎌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시장이 크게 하락한 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는 마치 이제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그러한 상황처럼 놓이게 됩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되고 모든 투자자들이 다 포기를 하고 떠난 자리에,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직후에 많은 투자자들이 떠난 자리에, 2003년 봄에 이라크 전쟁으로 사람들이 증시 폭락에 겁이 나서 떠난 자리에, 2004년 차이나 쇼크 때 떠난 자리에, 2006년 강세장에서 일시적인 조정 때 다 털고 나간 투자자들의 빈자리에, 2008년 금융위기가 모든 투자자를 지치게 해서 주식시장에 정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을 정도로 크게 하락한 후처럼, 그리고 최근 같으면 2011년 8월 유럽 쇼크 때문에 증시에 사람이 많이 빠져나간 이후처럼 2013년 6월에 버냉키 쇼크로 시장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후처럼, 이거 계속 이어지네요. 2015년 중국 증시 버블이 붕괴된 쇼크로 해서 후유증이 있은 후에 증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간 후처럼
2016년 늦가을 한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자, 사람들은 자, 이런 큰 조정이 있을 때마다 예, 투자를 포기하고 시장에서 떠나가곤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 뭐 내적으로 갈등, 혹은 외적인 압박, 혹은 투자금 자체가 마진콜이 당하면서 강제 청산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에서 흩어지고 예, 생존하지 못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자신의 투자 원칙이 강한 투자자는 시장에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투자 원칙이 강건하다, 로버스트하다 생각이 되신다면요, 그 투자 원칙 무수의 뿔처럼 굳건히 지켜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의 주식시장에서 그 속에서 만들어진 기회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 현재 위치에서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주식시장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저의 증시 토크를 통해서 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 꼭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드리겠고요. 자, 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눌러주시는 시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